저는 전민재이고요. 직업은 개발자고 데이터 그리고 같이 사운드 또 기고 장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트라이드 김원환이고요. 팀트라이드에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주로 만들고 있고 데이터나 뭐 사운드 관련해서 연결시켜주는 거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팀트라이드 홍광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작곡가이자 공간음향 설비 같은 걸 하고 있고 공연장에서 소리를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아트센터 나비에서 예술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남씨랑 만나게 됐었거든요. 이제 작업하시는 작가분과 저희가 이제 멘토 멘티 관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호남씨와 같이 멘티로 만났었는데 작업을 또 같이 하다가 우리처럼 이상한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다 해가지고 광민 씨를 소개해 준 거에서 또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정말 뭔가 음악적인 취향 혹은 그런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서 18년도 여름쯤에 이제 저희가 처음 팀 트라이어드로 작업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음악적으로 이제 삼화음이기도 하고 이제 세 개의 음표들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코드가 달라지잖아요. 그 측면에서 우리 다 사운드랑 공통분모로 처음에 모였고 각자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거 이제 섞어가면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나오겠다 싶어서 그런 다채로움을 좀 담아서 3인의 뜻도 담아서 이제 팀 트라이어드라고 짓게 됐습니다. 세 개의 화음이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민재 씨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도 하고 민재 씨가 이제 근음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호남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중간음 정도 역할을 해서 이제 조화롭게 잘 이제 동그랗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탑노트처럼 해가지고 음악을 더 풍요롭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하거든요. 음악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주제나 작업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논의를 하는 건 결국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혹은 경험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운드적인 거나 데이터적인 거나 기구적인 거나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우리가 맞춰야 되지 어느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우리의 목적,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경험을 전달하는 것에 유리한가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전문 분야도 있으니까 각자 조건이 달라요. 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작업의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합의 일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합의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시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비에서의 프로그램 그때 이제 제가 도시라는 거를 좀 주제로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그게 나왔던 거고요. 이제 그 작업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되게 좋아해주고 이걸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팀 트라이드 방식으로 확장을 했던 거고요. 원래 그 작업은 민재 씨 개인 작업이었어요. 17년도에 그 작업을 제가 했었고 다시금 이제 도시가 뭐지라는 생각을 전 했어요. 도시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제 그것을 감각한 거는 문득 여의도에 있었을 때인 것 같거든요. 도시 우리가 걸어 다니다가 문득 이제 하늘을 봤는데 되게 그 층고가 높은 빌딩들 많이 모여있고 밤에 불이 많이 켜져 있잖아요. 제가 순간 도시를 재감각하게 되더라. 나는 건물들의 집단, 밀집된 그 지역으로서 도시를 인지하는구나. 그러면 도시는 건물과 비건물적인 요소로 나눠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시 어떤 건물들, 그것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것이 그러면은 이건 어떤 음표 같은 거 그리고 비건물적인 거 쉼표 같은 남아있는 공간으로서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서울에 25개 30년치 건물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악보처럼 만들어서 이제 소리를 혹은 시각으로 다 만들어 봤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데이터들 뭐가 있을까 라고 접근했던 게 그 도시 악보들의 작업 초기 혹은 전개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팀으로 그걸 가져오면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도시도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단일화된 어떤 소리의 뭐 이렇게 변조를 통해서 만들기보다는 저희가 셋이 같이 하면 좀 풍부한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하나의 어떤 잣대로서 소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어렸을 때 느꼈었던 경험들을 가져와서 소리를 가져와 보기도, 그러니까 녹음한 부분에 어떤 이 순간에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넣어보기도 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의 주관적인 영역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작업할 때 데이터의 시간 순서를 되게 잘 지키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 지점을 서로 같이 합의를 보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 건폐율 데이터에서도 한번 그려봤더니 되게 재밌었던 거는 또 모두 동일하게 97년부터는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건물, 새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 우리 어렸을 때 IMF 때잖아요. 뭐 그런 기억을 되살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나온 과거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래의 데이터는 수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나, 어떤 경험들이 있었나, 내 주변 사람들은 어땠었나,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펼쳐놓고 쳐다봤을 때 느껴지는 아련함이 있더라고요. 있다고 장치 얘기도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의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데이터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게 되게 민감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인천아트 플랫폼에 저희가 사운드 부문으로 들어가면서도 면접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운드 어렵다. 뭐 이제 쉽게 해달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결국엔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결국에 그것은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해봤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답지 않다고 느꼈고 되게 구렸다. 직설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게 데이터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인터페이스 혹은 정보를 드리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뭐 책에서나 보는 어떤 차트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계속 데이터 시각화 쪽 혹은 청각화 쪽 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의도된 불친절함이 어떻게 보면 저는 포인트라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설명해 주면은 관객은 그냥 그거를 스스로 해석하기를 거부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 비판 없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가까워지는 거고, 여기에 물론 어느 가이드를 제공하는 건 중요하나 그게 정말 친절해져 버리면 관객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숨겨놓고 작가가 의도한 바를 뭐 드러내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제가 바랬던 것은 그것들을 좀 주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데이터든 소리든 좀 주체적으로 읽어내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떤 설명을 듣는 순간 데이터는 이제 그래프처럼 보이는 순간 좀 권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관람객들한테 팁을 드리려면 그냥 변화를 좀 느껴봐요. 소리가 어떤 동일한 순간에 갑자기 이 소리가 좀 이 소리가 작아졌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해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기술 작업에서, 미디어 아트 작업에서 언제부턴가 되게 결여된 게 이제 어떻게 동작하지에 대한 부분들이 늘 결여돼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미술이나 음악은 사실 그려보고 학교 다닐 때 수업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미디어 아트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기술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그 기술을 숨기다 보니까 되게 기술이 좀 스펙타클화되어 가는 경향도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람객들 입장에서 나름 치열하게 좀 어느 정도는 싸워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좀 느끼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건 어떤 변화잖아요. 사실은 왜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데이터 자체가 악보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 데이터를 막 바꾸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그것들을 갑자기 쓸데없는 의미를 넣지는 않아요. 그냥 그 규칙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런 소리가 이렇게 바뀌네, 다른 소리가 좀 치고 들어오네,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 정도?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언제든 메일을 주시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객들에게 어떻게 소리로 표현하고 어떻게 그 공간에서 들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이제 공연을 할 때에도 민재 씨와 이제 객석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소리를 치열하게 어떻게 더 예쁘게 잘 포장해서 이제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술관 자체가 뭐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상황에서도 이제 최고의 퀄리티를 낼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작가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청주의 특색을 이야기하려면 다른 비슷한 지역과의 비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취합한다거나 행정적으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것도 있고 되게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청주는 그런 것에 비하면은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이가 오히려 저는 좀 더 작업 과정에서 보이는 게 되게 현실적인 재밌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서 걷어들이거나 실시간으로 채취되고 센서 같은 걸 채취되는 데이터 말고도 우리가 그냥 기록하는 것 자체가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도시 청주를 좀 느껴가는 과정들이 작업에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가 되게 예전에 인천에서 작업했을 때도 그 첫 작업이 그냥 트래픽 잼이라고 하는 작업이었는데 저희가 진짜 교통을 타고 가면서 인천까지 가는 길을 느껴보고 그 영상을 혼자 핸드폰 카메라로 다 찍어보면서 서로 얘기를 만들고 즉흥 연주화시켜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작업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청주에 대한 경험을 저희가 쌓아가는 과정이 되게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자꾸 쌓아가려고 하고 저희 촬영도 또 가서 하룻밤 자고 해보는 거 좀 돌아다녀 보려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청주를 작업에 녹여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청주에 대한 걸 정말 피상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청주를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도 청주에 무언가를 담을 때 혹은 어떤 장소에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또 재밌었던 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뭐 내가 옛날에 청주의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했었다 그때 뭐 공업지대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라고 했는데 또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청주를 되게 이제 노는 공간으로서만 이제 청주 여러 스팟을 알려주시는 거여서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예, 시대 혹은 성별 혹은 어떤 경험들에 따라서 이 공간을 인지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담는 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을까? 혹은 이 작업에는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발달한 먼 미래에는 오히려 사라진 과거를 재생하는 데 그 기술을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바로 과거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으로 어떤 걸 예측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되게 과거를 모델링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는 뭐를 지금 기록을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생이라는 게 이제 뭐 플레이백, 뭐 리제너레이션 아니면 뭐 리사이클 해서 그렇게 사라져가는 당시의 도시 재생 사업들을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걸 기록하고 재생하면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재생 장치로 생각했던 거는 그 관점에서 이제 포노토그래프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죠. 에디슨의 추궁기와는 다르게 최초로 녹음을 했으나 재생은 실패했던 장치로서 이제 기억이 남아있고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담아서 훗날 미래에 재생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그게 되게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모티브가 된 애니메이션이 그 카우보이 비밥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냉동인간으로 깨어난 여주인공의 기억을 찾아주려고 이제 주인공이 이거 우연찮게 그 지금의 비디오 테이프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재생하지라고 하다가 이제 폐허가 된 지구에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어렸을 때 모습을 여주인공이 돌려보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먼 SF의 그
미래가 이제 배경인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서 옛날 장치가 나와서 그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경험이 되게 재밌다라고 싶어서 먼 미래에 이걸 이 포노토그래프 형태로 재생해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겠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 돌리는 것도 거기에서 온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으로서 뭔가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인터랙션, 그런 인터페이스로서 이제 도시 장치가 만들어졌던 거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라디오 같은 매체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 노브를 돌려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맞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그 사운드가 내 손을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신해철의 고스네이션이나 이런 거 많이 들었었는데 관객이 직접 이걸 돌려보는 소리를 좀 더 주체적으로 듣는 경험을 우리가 시켜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라디오를 좀 더 친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시재생 장치도 보면 그 병 속에 저희가 돌아다니는 쓰레기들을 주었어요. 쓰레기라고 하긴 그렇고 저희가 기억에 남는 물건들, 거기와 관련된 물건들을 잘라서 넣거나 병에 가득 채워서 돌려하는 행위가 이제 기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 기억의 어떤 물건들을 모으는 행위 자체도 기록일 수 있잖아요. 영상을 찍었는데 예전 장치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영상을 다 사진으로 캡처했어요. 다 한 장의 PNG로 캡처하고 소리도 0.33초로 다 잘랐어요. 컴퓨터로 하죠. 그래서 그 장치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영상이랑 그다음에 그 소리 자체를 분절화시켜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 그 장치는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거고 그 시대에서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손끝에 뭔가 어떤 감각을 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즘 라디오 키더라도 차에서 누르면 다음 주파수로 넘어가지. 제가 원하는 주파수의 그 중간에 강, 저희가 노이즈의 강이라고 막 부르는 거. 웃지 말고. 강들을 건너가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점프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막 도약하듯이 툭툭.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강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강했던 거. 그것들 자체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라디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라디오는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보통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소리를 라디오 주파수에 태워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용 라디오를 어디 갖다 놔도 소리가 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고 저희의 음악을 곳곳에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었던 거라서 그런 것들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옛날 장치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 옛날 장치를 내가 왜 계속 집착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그 공백을 계속 메꾸려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예전에 아니면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가 있어서도 결국 존재를 했는데 저는 요 시대의 한 파편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공백들이 계속 느껴지는데 그 이전 시대라든지 또 그 다음 시대라든지 그 공백들은 계속 생겨날 거거든요. 그럼 그런 장치들을 새롭게 재창해내는 게 내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 장치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구나.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소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요즘 디지털화 되면서 MP3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랍까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음질로 엄청 깨끗한 소리만을 저희가 듣고 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진짜 노이즈 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이제 청각적인 경험도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장치들이 또 개발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회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장치, 저희만의 장치도 만들고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노이즈 아니면 뭐 민재 씨의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디 공간에서 그런 데이터, 정성적인 데이터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표현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재생장치가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옛날 장치, 재생장치를 이제 리서치하면서 옛날엔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도 더 많이 생기고 오히려 지금 현대에 있는 것들은 너무 디지털화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는 시야가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그 하이테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 장치들을 이제 보면서 더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장치들이. 이번에 로터리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회전 스피커라고 말은 하는데 원래 로터리 스피커라는 게 원래 정식 명칭이 있고요. 보통 옛날 교회 음악이나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썼던 것들 중에 이제 오르간에 이제 들어간 스피커들은 스피커를 직접 회전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고음부와 저음부가 나눠져 있어서 그 두 개의 회전 속도가 다름을 통해서 서로의 그 페이지, 위상이 겹치면서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음악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저희는 그걸 도시 시뮬레이션에 썼다는 거. 회전 자체가 교통량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와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소리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터 회전을 보면서 소리를 비교해 보시면 관람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 장치는 어떻게 보면 점이거든요. 한 지점을 기록하는 것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이 있고 그것을 관통해 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람의 방식, 설치의 방식인데, 그게 이제 도시적인 요소, 사람들 그리고 자연 이런 관계였으면 로터리 작업은 좀 더 곡선, 면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로터리에서 차들이 모이는 것, 교통들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것, 목면의 형태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서 사운드적인 부분도 이제 관객이 그렇게 좀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소리의 변화를 감각하는 것, 그래서 이게 그런 연속성들이 있지 않았나 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청주에서 저희가 수음한 소리들이 주를 이룰 거고요. 주위를 돌아다니시면서 분명히 소리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높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되게 재밌는 소리적인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주변을 자유롭게 걸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좀 더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형태, 표현 방식은 뭐냐를 계속 찾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어떤 퍼포먼스 위주였던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극한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직접 표현을 해보자에 입각을 해서 나왔던 형식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도 되게 노골적으로 쓰면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그게 아직 계속 찾아가는 것이고 실험을 해볼 여지가 되게 많죠. 근데 그걸 하면서 이 작업이 정말 우리한테 자연스러운가? 팀트라이드스러운가? 고민하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걸 계속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고 같이 나누는 입장으로서 계속 뭔가 어떤 도시를 시뮬레이션해서 계속 악기를 만들어 왔으니 이 작업들을 나중에 한 곳에 펼쳐놓고 더 넓은 공간에서 지금 그 첫 번째 작업이거든요. 청주가 좀 더 넓은 도시 경험을 하게 해준다면 꼭 굳이 도시 경험이 아니어도 좋지만 그 각자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로 어떤 하나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더 크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엄청 큰 공간에서 정말로 체험자들이 엄청난 사운드스케이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정말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팀 트라이어도 많이 색깔로 소위 말하는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소리 샤워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정말로 구현해 보고 싶다. 저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사운드스케이프 관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계가 있는 것보다, 그리고 예쁜 소리 그런 것보다도 뭐 도시에 이런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노이즈, 이런 소리가 있었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뭐 인공적인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간다든지 그런 소리들을 조금 더 많이 들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뭐 예쁘고 2채널 스테레오로 이제 소리를 편하게 들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곳곳에 이제 소리가 위치한 곳에 이제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저희 하나의 그걸 표현하는 수단이고, 어떤 장치를 이제 손으로 촉각적으로 돌리면서 이제 감각하게 한다는 것도,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만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희는 불편한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 불편한 소리를 조금 더 이제 예쁘게 정갈하게 만들어서 저희만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들려주고 싶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시민청 작업 진행하고서 친구가 막상 와서 저희 전시를 보고 왔어요. 그랬는데 전시를 딱 보고 나왔는데 밖에도 소음 산책 작업이 있네? 라고 얘기했을 때가 제일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듣지 못해서 지나가는 것들이 별다 똑같은 소리인데 전시장 가면 우와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맨날 듣는 소리인데 그제서야 와서 기울이구나. 그때 좀 쾌감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왜 거기 와서 여기서 밖에 저희 맨날 소리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버스 소리 좀 특이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 저희는 계속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가 본데 소리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귀 기울이는 거 그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즐거웠어요.